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 사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소영 의원님이 애써 준비하신 결의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2만 울산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공적 기관인 의회 구성원입니다. 주민의 삶에 검찰의 독재, 먹구름이 드리울지도 모르는 결의안에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안은 방금도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말과 구호만 난무하는 상투적인 정치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몇 번 읽어봐도 도대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방법론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도 없습니다. 찬성토론 나오실 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오실 때 도대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대 개혁안을 하겠다고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포를 놓고 나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고 그 후부터 노동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69시간 가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장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비판이 빗발치자 슬그머니 선심 쓰듯 주 60시간으로 상한을 낮추겠노라고 노동시간을 흥정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동 현장이 무법화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간접 범죄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이념과 신념만 가득합니다. 노동개혁을 과로사와 그리고 산재공학을 만드는 노동계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4월 달까지 세금이 34조가 작년에 비해 덜 거쳤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부자 초감세에 의한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소유세가 삭감이 되어서 그만큼 적게 거뒀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으로 내려올 교부금도 줄어들고 당연히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될 복지금도 복지 자원도 아마 축소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리지갑이고 물가에 치솟는 물가에 휘청휘청한 우리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000억이나 더 거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처럼 부자들과 기득권들의 세금은 마음껏 감면해 주면서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고요를 빨아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노동개혁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보장에서부터 노동개혁은 시작돼야 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자율화와 다양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명문 초중고 만들어서 귀족 학교 만들고 교육 자유특구를 만들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점 학교로 변질시킬 게
눈에 보듯 번합니다. 고교 평균화를 무너뜨리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 서열화를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교육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거 태형적인 계약에 불과합니다. 울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 시민교육조례 폐지하고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다음 달부터 학교 민주 시민교육조례조차 폐지한다고 합니다. 민주자 들어가고 노동자 들어가고 인권 들어가면 모두 폐지하고 예산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독재 정권의 국민 정신교육을 방불케 하는 자유주의 이념교육 부활이 과연 미래 교육이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라는 두 날개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은 구호만 난무할 뿐 방법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재정균형 담론에 매몰되어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에 그친 것이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거의 생략된 상태로 10월까지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이면 독약도 약일 것입니다.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언론과 검찰이 호응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다시피 하고 물대포, 캡사이신 살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활동을 제한하고 시위 진압 시 과격한 진압활동이 부활하고 그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분신하시고 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해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바로 여러분을 뽑아준 주권자인 노동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 그리고 그들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땀과 돈을 투자했다면 우리 울산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피와 눈물과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은 자기들의 헌신의 대가로 자손 대대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재물과 권력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무엇을 보상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결의안에 채택한 대로 범죄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손가락질을 보상받는 것입니까? 작년 한 해에만 산재 사고로 64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벼운 월급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휘청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권력과 돈에 아부해야 됩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는 2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40m가 넘는 거대한 기업인 흉상을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양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20m가 김일성, 김정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세요. 동상이 뭐 이야기하고 있어야지 안 돼. 그냥 해서 그만해요. 그 최덕종 의원님, 예, 이 양권에 대한 찬반만 김정일 얘기해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말은 다 듣고 합시다.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인들은 이상하고 비정상의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울산 입구에 평양 김일성 동상의 3배가 되는 동상을 세워놓고 금치를 한다고 합니다.
울산을 평양같이 이상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상이 최신성 의원님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상에서 나온 개혁안이란 말입니다. 나하고 찬반 부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자, 개혁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봅시다. 들을 테니까 좀 예, 다 했습니다. 편하게. 예,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결의문은 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주민을 대표해야 되고 우리 민초들을 대표해야 될 울산 남구의회의 명의로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을 뽑아준 많은 분들이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노동자의 도시 울산 남구의 구성원으로서 정권 눈치를 보고 기득권에부터 주권자를 탄압하는 데 동조하는 부끄러운 역사의 부끄러운 선택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수의 힘으로 국민의 생존과 또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방류 반대 결의안도 아마 부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인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